고려 지방제도의 또 하나의 위계는 부곡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광의의 부곡은 향소, 부곡, 진역, 장처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데요. 군현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런 행정구역들을 부곡제 지역, 그러면 군현은 군현제 지역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물론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연구자들이 그렇게 구분한다는 이야기죠. 현재까지 확인된 고려시대의 부곡제 지역, 향소, 부곡, 진역, 장처가 모두 900개가 넘어요. 군현의 수가 520개 정도였잖아요. 고려시대에는 군현보다 부곡이 더 많았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곡제 지역, 향소, 부곡, 진역, 장처 여기에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요. 이것도 일정한 공간을 갖는 하나의 행정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속현과 같은데 속현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속현에 예속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으니까 어디엔가 예속이 돼야 되잖아요. 속현은 주현에 예속된다. 그런데 부곡제 지역은 주현에 예속되기도 하고 속현에 예속되기도 한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상주의 경우에 주현은 상주목 하나입니다. 여기에 속현이 2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부곡 14개가 상주목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 11개가 속현에 예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4개 속현 가운데 어떤 속현은 부곡이 딸려 있고 어떤 속현은 부곡이 딸려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겹으로 쌓여서 모두 50개의 군현이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중앙에는 상주목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현이 있고 속현이 있고 주현에 딸린 부곡이 있고 속현에 딸린 부곡이 있고 1 더하기 49. 상주목사의 고난이 정말 막강했을 거예요. 일도 굉장히 많이 했어야 할 겁니다. 누층적인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부터 살피고 가죠. 부곡은 왜 생겼을까요?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전쟁포로의 집단 수용지, 전쟁포로들을 모여 살게 한 곳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천대를 받는 거지. 반역, 이런 범죄 때문에 강등된 경우,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 누가 반역을 일으켰다 그러면 단체 기합을 주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던 군현 전체를 부곡으로 강등시킨다. 또는 그 지역 사람들이 모의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군현을 부곡으로 강등시킨다. 이런 것 때문에 전쟁포로, 범죄자 이런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사례는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말로는 그럴듯하네 하지만 실제 사례가 없다는 거죠. 이것보다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설명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왕건에게 협력하지 않은 호족의 근거지. 그러니까 왕건이 생각할 때 저 지역은 나한테 끝까지 저항했어. 그러면 도와준 호족에게는 주, 부, 군현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군현의 명호를 재조정할 때 등급을 주었지만 반대로 상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할 곳에다가는 향소, 부곡, 진역, 장처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 이 설명이 좀 더 사실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향소, 부곡, 진역, 장처 가운데 향과 부곡 이 두 개에 대한 발생의 원인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나주목 고적조의 등신장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생각해 보건대 신라가 주군을 설치할 때 전정이나 호구가 현이되지 못할 곳, 전정은 토지고 호구는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규모가 작아서 독립된 주 또는 군이 되지 못할 곳에 향을 두거나 부곡을 설치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려의 향소, 부곡, 진역, 장처 가운데에서도 이런 곳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곳일까요? 대체로 6세기 이후로 산간 벽지, 이런 오지들이 개간을 하면서 농지가 돼 나가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마을도 생기고 하겠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신촌입니다. 새로운 마을들이 아직은 독립된 9년이 되기에는 딸리는 거예요. 인구도 적고 토지도 적고 이런 곳을 향이나 부곡으로 만드는 곳이 있다. 이 전통이 고려에도 이어졌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부곡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겠군요.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독립된 9년이 되지 못하는 곳이 향소부곡이 된다고 하는 이것 하나,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이유로 왕건에게 협력하지 않아서 또는 왕건에게 배반을 해서 왕건에게 반역을 해서 향소부곡이 되었다든가,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천민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도 신분제로 접근했을 때에는 모두 양인이에요. 양인인데 일반 군현민보다 못한 양인, 이런 양인도 있는 거죠. 향소부곡 진역 장처 가운데 좀 생소한 이름이 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 어디 장소라고 하는 뜻의 이 한자를 써놓았는데 이게 행정구역이에요. 이 행정구역의 사례를 하나 찾아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용산이에요. 지금은 용산 시대입니까? 그 용산이 고려시대의 처예요. 용산처. 자, 과천이 고려시대의 과주입니다. 이 과주가 고려 초의 지금 이름으로 바꾸었다. 고려 초의 지금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게 대체로 태조 23년, 940년, 9년명호 재조정할 때 그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천 지역에 살고 있던 호족 아무개가 왕건에게 협력을 해서 과주라고 하는 등급을 받은 거죠. 그런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광주 목에 소속된 속현으로 있어요. 과주인데 속현입니다. 그러다가 뒤에 이 지역에 간무라고 하는 것을 두면서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데, 자, 이것이 이 과주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고려의 9년명호 개정, 속현, 이런 이름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충렬왕 10년 1284년에 주에 있었던 용산처를 승격시켜 부원현으로 삼았다. 다시 얘기해서 1284년 이전에는 과주에 딸린 용산처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과주가 속현이었으니까 속현에 딸린 용산처. 이 사례가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아, 그 용산처가 지금은 정말 출세한 거죠. 부곡을 둡니다. 이 부곡은 일반 군현보다 차별을 받아요. 행정적으로도 차별이 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습니다. 부곡민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 일단 부곡민들은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가 더 많아요. 고려시대의 일반 양인, 보통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의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조세, 공부, 여격. 조세는 자기가 생산해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 내는 거예요. 공부는 그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 내는 겁니다. 여격은 노동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곡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여기에 추가로 뭔가 하나를 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물건을, 특산물을 생산해서 국가에 내야 돼요. 조세, 공부, 여격 더하기 추가 부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국가 유공자로 대우해 주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못한 신분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부곡 사람들은 과거에 응시한 것도 금지가 됩니다. 1045년에 결정된 것인데요. 향 부곡의 자손들이 과거에 응시한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일반 군현 사람들은 과거에 모두 응시할 수 있는데 향 부곡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부곡 사람들이 모두 일반민인 게 아니고
거기에도 지배층, 다시 얘기해서 향리가 있어요. 이 향리를 부곡리라고 부르는데 이 부곡리들은 아까 보았듯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관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관리가 되어도 승진에 제약이 있습니다. 고려 후기의 사료입니다. 유청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이부곡 사람인데 고이부곡을 다른 데서는 고양이 묘자 써서 묘부곡이라고도 해요. 묘부곡을 우리말로 고양이부곡, 고이부곡 이랬던 것 같아요. 선조는 모두 부곡리를 지냈다. 부곡의 향리를 지냈는데 유청신은 중앙에 관리가 됐습니다. 나름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부곡리는 비록 공이 있어도 5품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청신은 특별한 공을 세워요. 어떤 공이냐면 몽골어를 잘해서 몽골과 외교를 하는데 일선에 섭니다. 이것 때문에 공을 세우고 충렬왕의 총애를 받고 그래서 특별히 5품에서 3품까지 더 승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이 기록 속에서 부곡에 리가 있고 부곡리는 관직에 올라도 5품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는 차별을 받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부곡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